만약 제가 나이 들면 성욕은 당연히 사라지는 거다 라는 이 흔한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최근 여러 연구들이 이 믿음이 사실과는 꽤 많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면요.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끼냐? 남자는 몇 살까지 잠자리를 할 수 있냐? 이 질문 참 자주 들립니다. 상담실에서도, 방송에서도, 심지어 익명 게시판에서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우리는 왜 굳이 나이로 성욕에 유통기한을 붙이려고 할까? 특히 한국 사회는 나이 든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폐경이 지나면 이제 그런 거 다 끝난 나이야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 그런 욕구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가?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느끼는 게 정상인가요? 남편이 자꾸 요구하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고장난 건가요? 아내가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싫어진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조용한 유행병이에요. 나이가 들면 성욕은 없어져야 한다는 규범, 말하지 말라는 분위기, 웃어넘기거나 숨기라고 가르쳐온 문화가 수많은 사람을 혼자 고통 속에 두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못 오고 친구에게도 못 말하고 그냥 나만 이상한가 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데이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야리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성적 욕구를 느끼고 실제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20대 때와 똑같은 방식, 똑같은 빈도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꺼진다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욕은 정후 스위치처럼 딱 꺼지는 게 아니라 패턴이 변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40대, 50대부터 나는 그냥 끝났나 보다 라고 느낄까요? 왜 누군가는 70대에도 서로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여전히 친밀함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자는 몇 살까지, 남자는 몇 살까지 라는 숫자를 정해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조건에서라면 우리는 평생 동안 건강한 친밀감과 선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정말 욕망의 끝일까? 아니면 지금은 너무 지쳤어라는 구조적인 SOS일까? 지금부터 저는 나이와 선욕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은영입니다. 오랫동안 아이와 부모, 부부,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마음과 관계를 상담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성욕과 성생활이 단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는 친밀감의 한 형태라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수많은 분들이 말 못할 고민을 제 앞에서 처음으로 꺼내놓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하면서 눈을 피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시곤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언어로 그러나 근거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정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면 나를 탓하는 대신 내 몸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몇 살까지 가능하냐보다 훨씬 중요한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오래도록 따뜻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폐경이 오면 끝, 남자는 나이 들면 테스토스테론 떨어져서 끝. 마치 호르몬 하나가 떨어지면 선욕이라는 게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로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한편으론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남성은 30대 이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떨어지죠.
그래서 성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해버리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성욕은 단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욕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아주 깊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성적 자극을 받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섬세하게 오르내립니다. 이게 잘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기대감, 설렘, 편안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에서 한 가지가 자꾸 이 균형을 깨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노후, 겨우 걱정, 건강 걱정, 하루 종일 긴장하고 불안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야. 생식, 쾌락, 이런 건 나중 문제야. 그리고 성욕 스위치를 서서히 오프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세포 수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만성염증이 몸 곳곳에 생깁니다. 잠은 부족하고 운동은 줄고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마치 엔진 오일이 오래되어 탁해진 자동차처럼 됩니다. 엔진은 돌아가고 있지만 부드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끼익끼익 소리가 나죠. 뇌와 생식기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기분도 가라앉고 이런 상태에서 성욕이 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전후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변화가 함께 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면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이 다시 하기 싫다, 무섭다 라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또 이렇게 학습합니다. 성은 즐거운 게 아니라 아픈 거야. 욕구가 있어도 몸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혈관 기능 저하로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유지가 어렵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남자로서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예 시도 자체를 피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지금은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 피도 잘 안 돌고 호르몬도 엉켜있고 어디 잠도 못 자고 있어. 조금만 나를 돌봐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 아니면 내 몸이 나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라는 체념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식습관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한국 중장년층 식단을 떠올려 볼까요? 흰쌀밥, 국, 김치, 반찬 몇 가지. 여기에 빵, 국수, 라면, 떡 이런 것들. 우리는 이걸 평범한 집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 떡은 우리 몸에서 금방 당으로 바뀝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랐다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복부 비만이 늘어납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부 지방은 일종의 호르몬 공장이기도 해서 남성에게서는 테스토스테론을 줄이고 여성 호르몬 비슷한 물질을 늘리기도 하고 여성에게서는 원래의 호르몬 균형을 더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면 남성은 의욕이 떨어지고 여성은 감정 기복과 피로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하게 밥 잘 먹는데 왜 이럴까 하셨다면 이 부분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짠 음식과 국물, 그리고 야식 문화입니다. 이 한국인은 국물 사랑이 정말 크죠. 찌개, 국, 라면, 국물까지 싹 피우는 문화. 여기에 밤 늦게 먹는 치킨, 라면, 족발. 소금과 기름이 과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특히 성기로 가는 미세혈관은 아주 가늘어서 조금만 손상돼도 혈류가 확 줄어듭니다. 피가 잘 안 도니까 남녀 모두 성적 흥분과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조금 있는데 몸이 잘 안 따라준다는 표현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하루 한 잔은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하루 한 잔이 아니라 한 번 마실 때 과하게 마시는 술 문화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소주, 폭탄주.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약, 독소, 호르몬 다 여기서 처리해요. 술을 자주 많이 마시면 이 공장이 과로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호르몬 대사가 꼬이고 수면의 질도 망가집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도파민 시스템도 무뎌집니다. 결국 성욕은 더욱 둔해집니다. 네 번째 함정은 지나치게 기름기를 피하는 식습관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다이어트 걱정 때문에 기름은 거의 안 먹고 닭가슴살만,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다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기본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호르몬을 만들 벽돌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는데 정작 성 건강에는 필요한 재료를 빼버린 식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거의 다 내 얘긴데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건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우리 몸 안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눈을 잠깐 감고 내 몸 안을 상상해 보세요. 성격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성기에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출발점은 뇌입니다. 뇌 안의 시상하부와 변형에는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느끼는 지휘자입니다. 여기서 나 지금 이 사람에게 끌린다, 스킨십이 하고 싶다 같은 신호가 처음 생깁니다. 이 신호가 뇌하수체를 통해 호르몬으로 바뀌고 난소와 고환, 부신으로 전달됩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생리와 임신을 위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쾌감 회로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질과 외음부로 가는 혈류를 늘려서 윤활과 감각을 돕습니다. 폐경이 와도 이 호르몬이 완전히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신과 지방 조직에서 일정량은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꺼진다기보다는 패턴이 바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강도와 빈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과 뼈, 기분, 자신감, 그리고 성욕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적당히 유지될 때 남성은 살아있다, 의욕이 있다는 느낌을 더 잘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음경으로 가는 동맥이 마치 아주 가느다란 연료관 같다는 거예요. 이 연료관이 콜레스테롤, 고혈압,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조금만 좁아져도 발기 기능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기 기능은 전신 혈관 건강의 거울이다. 마지막으로 질과 음경, 그리고 골반저 근육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수술, 비만, 운동 부족은 이 근육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성은 성관계 중 통증, 감각 저하를 느낄 수 있고 남성은 발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욕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성욕은 마음, 호르몬, 혈관, 근육이 함께 만드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어느 한 악기만 잘 연주된다고 해서 멋진 음악이 나오지 않죠. 여러 악기가 서로를 들으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오케스트라는 지금 어디에서 삐걱거리고 있을까? 어디부터 조율하면 좋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들과 지금부터 더해줄 것들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지금 당장 줄이거나 멈추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한 알코올과 늦은 밤 폭식입니다. 이 둘은 선교과 수면의 최대의 적이에요. 술을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주당 음주 횟수를 줄이고 한 번 마실 때의 양을 줄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교과 에너지를 되살리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던 술을 2번으로 줄이고 한 번에 마시는 소주를 한 병에서 반 병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특히 퇴근 후 소파나 침대에만 붙어 있는 습관. 이렇게 되면 골반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남성의 발기, 여성의 흥분과 윤활은 모두 피가 잘 도는 상태에서 가능해요. 최소한 매 시간에 한 번씩은 5분이라도 일어나서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세요. 이 마이크로 활동이 쌓이면 골반 혈류가 달라집니다. 셋째, 스마트폰과 야간 스크린 노출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 드라마, 뉴스, SNS를 보면서 뇌를 자극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후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 하면 다음날 성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뇌의 보상 시스템도 지칩니다. 나는 항상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느낌이 강해지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는 디지털 커튼을 쳐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고 허전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먼저 압니다. 아, 지금은 쉬는 시간이구나. 넷째,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습관입니다. 바로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라며 자신의 선교를 스스로 검열하고 억누르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자기 검열은 단지 생각을 멈추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의 욕망 회로를 덜 사용하게 만들어 기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육을 안 쓰면 약해지는 것처럼 욕망을 느끼는 회로도 안 쓰면 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그런 걸 느끼면 안 되는 나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친밀함과 애정을 느낄 권리가 있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내가 피곤해서 그렇지 당신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예전처럼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어. 이런 대화 자체가 이미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이제 멈출 것들을 봤으니 더해줄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이것을 평생 가는 선교계 체력 만들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째, 가장 기본은 수면과 움직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도파민 시스템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골반 주변 근육을 쓰는 운동이 중요해요. 스쿼트,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같은 것들. 이 근육들이 움직이면 골반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성기로 가는 혈류도 함께 늘어납니다. 둘째, 식단에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주세요. 한국 식단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콩,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은 모두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됩니다. 지나치게 기름기를 피하기보다 좋은 기름을 적당히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단식, 극단적인 저지방, 다이어트는 성욕과 성기능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의료적인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질 점막이 건조해지고 얇아지면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국소 에스트로겐 제제나 보습젤, 윤활제만으로도 통증이 크게 줄고 일이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남성의 경우 비뇨 이후 학과에서 다루는 발기부전 치료제,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이 있습니다. 이건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하면 삶의 질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내 몸 상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넷째, 마음의 회복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성관계만이 친밀감의 전부는 아니다. 손을 잡고 걷기, 포옹하기,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기, 같이 누워서 이야기 나누기. 이런 저강도 친밀감을 자주 나누는 것이 옥시토신을 높이고 관계의 안정감을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선교과 성적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성생활을 완벽한 성관계로만 정의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천천히 쌓아가는 과정으로 다시 정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궁금해 하셨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끼나요? 남녀는 몇 살까지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60대, 70대, 80대에도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70대 부부의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성적 친밀감을 나누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생활의 정의가 꼭 삽입성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함께 누워있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의학적으로 성욕이 사라지는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관계의 질, 그리고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만성 통증,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성욕과 성기능에 영향을 주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할 때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성욕과 성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치료를 시작했을 때의 시간표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몇 주 안에 피로감과 수면이 좋아지고 기분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두세 달이 지나면 성욕과 성기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몸은 반응한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술을 줄이고 잠을 챙기고 파트너와 대화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욕이 사라진 나이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질문은 여러분을 더 우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가?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준비된 몸과 마음입니다. 성에 대한 부끄러움과 침묵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정보와 대화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내 몸을 이해하고 내 욕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전부를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더 걷기,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 내려놓기, 우리 한 번 마실 술 반 잔 덜 마시기, 파트너에게 오늘 고맙다고 말해 보기. 이런 작은 변화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주 큰 승리입니다. 평생 가는 성욕, 평생 가는 친밀감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몸, 준비된 마음, 그리고 조금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이를 기준으로 나를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만의 속도로 친밀함을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나이와 상관없이 따뜻한 관계와 존중받는 욕구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